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발언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무기들을 교체하시오. 새벽 4시 폴란드 최고의 사령관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30초짜리 한국 영상 하나에 세계 최강 대국들과 등을 지는 극단적 결단을 내린 폴란드 정부. 대체 이들이 본단 30초의 영상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30초 영상이 불러온 세계적인 파장.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끼인 폴란드. 또다시 시작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 안나 노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한국 무기를 선택하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였습니다. 폴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동계 훈련이 한창이었죠. 저는 국방부 차관으로서 현장 점검을 나왔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훈련을 직접 보려고 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라면 활기차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시간인데 모두들 우두커니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훈련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큰일입니다. 박격포가 전부 고장났어요. 전부라고요? 네. 중국산 박격포 12문이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2문이 동시에 고장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니 병사들이 떨고 있는 손으로 박격포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품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어젯밤부터입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한 대씩 직접 살펴봤습니다. 전자 부품들이 서리로 덮여 있었고 기계식 부품들은 완전히 얼어서 조작이 불가능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 병사들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값이 싸다고 중국산을 선택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 병사의 눈에서 절망감이 보였어요. 자신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장비 때문에 훈련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훈련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작년 여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습도가 높으면 전자부품이 고장나고 추우면 기계 부품이 얼어붙어요. 그럼 언제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봄, 가을 정도요. 날씨가 적당할 때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날씨를 가려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적군이 날씨 좋을 때만 공격해 줄까요? 차관님, 정비사를 불러볼까요? 불러보세요. 30분 후 정비사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도 똑같았어요. 이 온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부품 자체가 극한 환경용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력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을 중단하고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끼인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침략을 당했죠. 그래서 강한 국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병사들만 위험해질 뿐이죠.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서 각국 무기 자료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미국산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독일산은 정비가 복잡했고요. 중국산은 이미 답이 없었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저는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습니다. 폴란드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로는 불가능하죠.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뒤져봤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 아침 병사들의 절망적인 표정, 얼어붙은 무기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훈련.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젊은 참모 마르첼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차관님,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무슨 영상인데요? 루마니아에서 촬영된 건데 박격포 시연 영상이에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길이는 고작 30초였어요. 하지만 그 30초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또 중국산 홍보 영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다릅니다. 마르첼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루마니아 군 훈련장이 나타났어요. 눈이 쌓인 산악지대였습니다. 우리가 훈련했던 곳과 비슷한 환경이었죠. 영상이 시작되자 루마니아 군인 2명이 박격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30초. 정확히 30초 만에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 30초였어요. 그리고 8발을 연속으로 발사했는데 모든 탄이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3km 정도로 보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편집도 없었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중국산은 준비만 10분이 걸렸거든요. 미국산도 5분은 걸렸고요. 혹시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들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통 병사들입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랑 일병이네요. 상병과 일병이 30초 만에 박격포를 설치했다고요? 우리 베테랑 부사관들도 5분은 걸리는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병사들의 동작이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연습한 듯한 어색함이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병사들의 표정이었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장비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표정이었죠. 이건 어느 나라 제품이죠? 한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도 무기를 만드나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다고 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대요. 마르첼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주변국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도 한국 무기를 구매했더군요. 성능 데이터는 있어요? 마르첼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거리는 미국산보다 200m 더 길었어요. 명중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고요.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몰랐을까요? 아직 유럽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해요.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30초 준비, 8발 명중. 간단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무게는 어떤가요? 미국산보다 30kg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더 좋대요. 기동성까지 좋다고요? 현대 전쟁에서는 빠른 이동이 생존의 핵심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정비는 복잡하지 않나요? 오히려 간단하다고 해요. 모듈 방식이라서 고장난 부분만 교체하면 된대요.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정비도 간단하다니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함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루마니아에서 실제로 쓰고 있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비공식적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방문이면 외교적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빨리 확인하고 싶었어요.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하자 루마니아 국방실험소의 카렐 브란차 대령이 저를 맞아줬어요. 안나 차관님, 직접 오셨군요. 영상으로만 봐서는 믿기 어려워서요. 실제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렐 대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써보니 생각이 바뀌었죠. 차를 타고 실험장으로 가는 길에 카렐 대령이 설명해줬어요. 작년 초에 새 박격포를 찾고 있었어요. 기존 소련제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을 선택하신 거군요. 처음엔 미국산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비쌌어요. 독일산도 마찬가지였고요. 루마니아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나 봐요.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산을 알게 된 건가요? 네, 터키에서 추천해줬어요. 터키가 한국산을 쓰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군요. 터키도 한국산을 쓰고 있다고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선택했다면 믿을만 하겠어요. 실험장에 도착하자 한국산과 미국산 박격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직접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산부터 해보시죠. 미국산 박격포는 4명의 병사가 5분에 걸쳐 설치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각 부품을 정확한 순서대로 조립해야 했거든요. 발사 준비까지 총 7분이 걸렸어요. 8발을 쏘는데 2분이 소요됐고 표적 명중률은 75%였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성능은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현대 전쟁에서 7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적의 반격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한국산을 보시죠. 한국산은 정말 달랐어요. 병사 2명이 30초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부품 수가 적었고 조립 방식도 직관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든 거죠. 8발을 1분 안에 모두 발사했고 놀랍게도 전탄이 표적 1m 이내에 명중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카렐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써봤는데 단 한 번도 고장이 없었어요. 영하 30도에서도 영상 4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한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혹한기 작동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정말인가요? 우리는 영하 25도에서 중국산이 모두 고장났는데요. 한국산은 극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작동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신뢰성까지 갖춘 무기였던 거죠. 사거리는 어떤가요? 미국산보다 200m 더 멀리 갑니다. 게다가 더 정확해요. 사거리까지 더 길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혹시 다른 단점은 없나요? 카렐 대령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어요. 한국산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요? 부품 공급이 아시아 중심이라 초기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직 사용 사례가 적죠.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많았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무기라고요. 그날 저녁 카렐 대령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전통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 차관님,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파트너입니다. 무슨 뜻이죠? 작년에 박격포 하나가 고장났어요. 한국에 연락했더니 24시간 안에 기술자가 날아왔습니다. 직접 고쳐주고 가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무기 회사들은 고장나면 새로 사라고 하거든요. 24시간 안에요? 한국에서 루마니아까지 오는데 그것만 해도 하루는 걸릴 텐데요.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탔대요. 그것도 주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주말에도 출동했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서비스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받던가요? 무료였어요. 계약서에 3년 무상 수리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3년 무상 수리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정비 교육도 해줬어요. 우리 병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카렐 대령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 정비사들을 교육했어요. 매뉴얼도 루마니아어로 번역해서 줬고요. 루마니아어로 번역까지 해줬다고요? 보통은 영어 매뉴얼만 주고 끝인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세심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카렐 대령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가격도 미국산의 절반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이 살 수 있죠. 경제성까지 좋다니. 이건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이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광고하지 않거든요. 대신 성능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동맹 관계였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정치적 압박을 가해요. 자기들 무기를 사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고 암시하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뇌물을 줘요. 담당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죠. 한국은요? 한국은 그런 것 없어요. 오직 성능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요. 카렐 대령의 말을 들으니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건전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팝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한국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이군요. 맞아요. 한국은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파트너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폴란드로 돌아온 후 군 수뇌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라프 크루치 국방장관이 주재했고 각국 무기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걸린 자리였거든요. 각국 대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중국 대표 왕밍우 부사장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를 위해 특별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30% 할인에 20년 할부까지 가능해요. 조건만 들으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며칠 전 훈련장에서 얼어붙은 중국산 박격포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왕밍우가 봉투를 슬쩍 밀어줬어요. 뇌물이었죠. 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개인적인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엔 미국 대표 리차드 피셔 차관보가 나섰어요.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무기가 최선입니다. 나토 표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른 무기를 선택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폴란드의 안보는 미국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협박에 가까웠어요. 무기를 사지 않으면 안보 협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거든요. 올라프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나 차관, 의견이 어떤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 순간이 폴란드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30초 준비, 8발 명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보시죠. 저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거리, 명중률, 신뢰성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마르첼 대령이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해요. 하지만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참모진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거나 비싼 무기가 아니라 병사를 살리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올라프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관님, 폴란드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리차드 피셔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관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정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면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게 현실 아닌가요?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라프 장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모든 의견을 들어보죠. 안나 차관, 한국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능입니다. 30초 준비, 100% 명중률, 미국산보다 긴 사거리. 둘째, 신뢰성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6개월간 무고장 기록. 셋째, 경제성입니다. 미국산의 절반 가격에 3년 무상 지원 포함.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만 보면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넷째, 서비스입니다. 24시간 내 기술자 파견, 현지어, 매뉴얼 제공, 정비 교육까지 포함돼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한 참모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올라프 장관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이 불쾌해할 수 있고. 장관님,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폴란드는 독립국가예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해요. 왕밍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40% 할인의 기술 이전까지. 기술 이전이라고요? 올라프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중국이 핵심 기술을 진짜로 이전해 줄까요? 장관님, 중국산의 문제점을 잊으셨나요? 겨울에 모두 고장났던 것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개선됐어요. 왕밍우가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회의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올라프 장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모든 자료를 검토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마르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관님, 괜찮으실까요? 미국이 정말 압박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죠.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요. 이틀 후 한국 방산업체의 김태훈 전략이사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안나 차관님, 저희 제품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은 자기 제품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태훈 이사는 달랐어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직 유럽에서는 검증이 부족합니다. 둘째, 부품 공급망이 아시아 중심이라 초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영업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셋째, 기술 지원이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폴란드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 회사의 단점을 스스로 말하다니 이상했지만 오히려 신뢰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저희에게 파시려는 거죠? 김태훈 이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강해져야 동유럽이 안정됩니다. 그래야 한국도 안전해져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도 분단 국가니까 안보의 중요성을 잘 아시겠군요. 맞습니다. 우리도 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상황을 이해해요. 김태훈 이사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때 실전을 생각해요. 화려한 기능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죠. 실용성이라고 하면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고장나지 않는 것. 전쟁터에서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전쟁터에서는 복잡한 기능보다 확실한 성능이 중요하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무상 지원, 위약금 없음, 폴란드 내 정비소 설치, 그리고 기술자 교육까지 포함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든 걸 따로 돈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10년 무상 지원이라고요? 네,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모두 무료예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함께 가고 싶어요. 김태훈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24시간 내에요?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오는데 그것만 해도 폴란드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동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거점으로요. 지사까지 설립한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지사 설립에는 큰 비용이 들 텐데요. 폴란드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혹시 다른 조건이 있나요?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폴란드 군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기술자들도 폴란드에 와서 배우고 싶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제안이었어요.
보통은 매뉴얼만 주고 끝인데 직접 교육까지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상호 교육 프로그램이군요. 네,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김태훈 이사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산의 60%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더 좋고 서비스도 더 많이 포함돼 있어요. 경제성까지 좋다니 이런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태훈 이사가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폴란드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한국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요? 폴란드가 강해지면 동유럽 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김태훈 이사는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고 있었죠.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폴란드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고요. 계약 후 첫 번째 실전 훈련이 북부 산악지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참관했어요. 기온은 영하 28도였습니다. 며칠 전 중국산이 고장났던 곳과 비슷한 환경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새로운 무기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술자들도 와 있습니다. 마르첼 대령이 말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기술자 3명이 와서 훈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김태훈 이사입니다. 김태훈 이사가 직접 와 있었어요. 계약 책임자가 훈련장까지 오다니 이런 서비스는 처음 봤습니다. 직접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폴란드 병사들이 우리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려고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준비 시작.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한국산 박격포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사용하는 무기였지만 매뉴얼이 워낙 간단해서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정확히 30초 만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병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요? 한 병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맞습니다. 빠를수록 안전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발사. 8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모든 탄이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병사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다 맞았네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병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마르첼 대령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신병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복잡한 매뉴얼이 필요 없었습니다. 직관적인 설계였죠. 김태훈 이사가 병사들에게 직접 설명해줬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고장이 나면 이 표시등이 켜져요. 그러면 이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교체도 쉽네요. 네, 5분이면 충분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요. 병사들이 직접 해보니 정말 쉬웠어요. 모듈 방식이라서 고장난 부분만 빼고 새 것을 끼우면 끝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훈련에서 단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차관님, 중국산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 부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믿을 수 있어요. 언제 쏴도 나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중요했어요. 전쟁터에서는 무기에 대한 신뢰가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마르첼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병사들이 이 무기를 정말 좋아해요. 믿을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다? 네, 언제든지 작동한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해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병사들이 사랑하는 무기, 그게 바로 진짜 좋은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 중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눈보라가 심해져서 시야가 나빠진 거예요. 이런 날씨에도 사격이 가능한가요? 네, 레이더 유도 시스템이 있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정확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며 시연해 보였어요.
정말로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야간에는 어떤가요? 야간 투시 장비와 연동됩니다. 밤에도 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주야간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명중률 통계를 봤는데 100%였어요. 일주일 동안 쏜 560발이 모두 명중했습니다. 100%라고요? 네, 차관님.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런 명중률은 처음 봤어요. 한국 무기의 진심을 느꼈어요. 김태훈 이사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저희도 폴란드 군인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열심히 훈련하시더군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파리에서 열린 유럽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업체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한국 부스에서 그 유명한 30초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각국 군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최신 무기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에 도착하자 큰 스크린에서 30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인가요? 프랑스 장군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진짜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30초 만에 준비가 끝나는 건가요? 네. 폴란드에서 6개월 동안 사용해봤는데 항상 30초였어요.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셨다면서요? 네, 6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어떤가요? 성능은 완벽합니다.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나요? 영하 30도에서도 문제 없었어요. 명중률도 100%였고요. 그 자리에서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문의를 했어요.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체코 대표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떤가요? 미국산의 60% 수준인데 성능은 더 좋아요. 서비스는 어떻고요? 10년 무상 지원에 24시간 기술 지원까지 포함돼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훈 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나 차관님 덕분에 한국이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이 됐어요. 정말인가요? 네. 폴란드가 첫 번째로 신뢰해준 덕분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먼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폴란드가 성견 지명이 있었군요. 독일 대표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성능만 보고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 무기의 성공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병사들을 살리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작동하고 정확하고 고장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미국이나 독일 무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용성이 달라요. 화려한 기능보다는 확실한 성능을 중시해요. 기자회견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했어요. 폴란드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 무기는 정말 훌륭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는데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 소식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먼저 선택한 한국 무기, 유럽 전체로 확산. 그 시작이 바로 우리 폴란드였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김태훈 이사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차관님, 정말 감사해요. 폴란드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도 감사해요.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예요.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 30초짜리 영상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의 진심을 보여준 30초. 그 30초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았어요. 광고도 화려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저 묵묵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능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정성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준 거죠. 그 진정성을 알아본 폴란드도 함께 성공할 수 있었고요. 지금 폴란드군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병사들이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믿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 겁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도우면서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30초. 저는 그 30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